더 잘못했어요. 자, 보시면 가지고 있는 파동의 세 번째 단원이요. 아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젊은 것이 늙었어요. 자, 186페이지 보시면 186페이지에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여기부터 본다고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세 번째 내용은 전자기파고요. 자,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 그 전자기파는 뭘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전자기파는 별에서 나오는데요. 자, 별에서는요, 전기를 띤 입자들이 폭발에 의해서 밀려나오는 태양풍이 일어나요. 그죠? 전기를 띤 입자들을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전기를 띤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팍 하고 밀려놓을 때 태양 주변에서 전기장이 순식간에 생겨요. 그 전기장이 순식간에 생기면 앙페르 법칙. 그 전기장 주변에 뭐가 생기냐면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자, 근데 전기장의 세기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다시 세지고 뭐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세기의 변화가 생기면 자기장의 세기도 따라서 변해요. 그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변하는 자기장의 세기에 의해서 전기장의 세기가 변하면서 다시 생겨요. 그 전기장에 의해서 또 다른 자기장에 의해서 또 다른 전기장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 에너지라는 게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을 서로 유발시키면서 지구에까지 도달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끊임없이 서로를 유발시키면서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를 전자기파라고 부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자기파는요, 서로 유발시키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매질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비탄성파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자기파에는 우리가 통칭을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유발시키면서 전달되는 아이들의 N은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영역 중에 가장 에너지가 큰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에너지가 큰 애를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중간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빛이라고 하고 에너지가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전파라고 해서요. 그래서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동수 커지는 거고요.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뭐해진다고 했어요? 짧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에서 오는 전자기파를 봤을 때요. 얘네들의 파동의 형태를 보면 한순간 파동이 짧은 애도 오지만 파동이 긴 애들도 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파동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너는 방사선이야. 너는 이만큼이 빛이야. 너는 이만큼을 전파라고 할래? 사람들이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됐어요? 그 중에서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데 가장 에너지가 큰 애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감마선, 그 다음에 X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전자기파 중에 에너지가 큰 게 감마선인데 일반적으로 감마선은 핵이 폭발할 때 나오는 방사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얘를 뭐 할 때 쓰냐면 의료용으로 써요. 의료용. 그래서 항암 치료 말기에 방사선 치료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때 쏘는 게 바로 감마선이고요. 감마선을 레이저처럼 쏩니다. 암 걸린 세포에. 그러면 그 세포와 그 세포 주변까지를 죽이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해서요. 조금만 쏴도 되게 많이 죽습니다. 세포들이. 그래서 이럴 때 항암 치료할 때 주로 쓰는 게 의료용이고요. X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뼈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할 때 쓰는 줄 아세요? 공항에서 여행 가방 일일이 열어보자죠. 여행 가방을 X선 촬영해서 그 안에서 쑥 지나가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대체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항에서 그 여행 가방 촬영할 때 쓰는 게 X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빛의 영역에 해당되는 게 자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어요. 자, 위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방향으로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요, 가시광선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게 보라색이고 제일 에너지가 작은 게 빨간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가면서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요. 자, 우리 눈은 그렇게 감각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서 실제로 요 범위 안에 있는 빛들만 보여요. 요 길이의 파장들만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건 정말 작은 요 길이에 해당되는 요 파장들만 보는 거죠. 그 바깥쪽에 있는 빛들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전자기파들은. 자, 그 중에서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그럼 자외선 보이니? 안 보여요.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자외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이야. 그래서 보라색 자자, 바깥 외자 써서
보라색 밖에 있는 광선이다. 그래서 자외선을 불러드린 거고요. 적외선도요. 빨간색까지는 보이지만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외선을 빨간색 밖에 있는 광선이야 라는 뜻으로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자외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기 중에 어디에서 주로 흡수하죠? 오존층에서 주로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살균작용해요. 그래서 엄마가 가끔 가다가 이불이나 도마를 햇빛에 말립니다. 그 이불이나 도마에 있는 세균을 죽이려고요. 뭘 이용해서? 자외선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컵이 자외선 살균 소독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됐어 자외선이고요. 자, 다른 나라 같은 데 가면 수돗물을 소독할 때 주로 자외선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뭐 쓰죠? 수돗물 소독할 때? 염소 소독하죠. 그래서 자, 근데 걔네들이 장단점이 있어요. 싼 건 염소가 제일 싸요. 그래서 염소를 수도공사에서 물에다가 확 뿌려서 보냅니다. 근데 염소가 사람들이 최초로 만들어낸 독가스거든요. 유태인 줄일 때 쓴 게 염소가스예요. 그래서 독성이 엄청 강합니다. 근데 그걸 물에 놓으면 되죠. 걔가 우리 집으로 오는 와중에 걔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에서 빠져나가요. 근데 민감한 사람들은 남아있는 잔류된 염소 몇몇 가지를 냄새를 맡습니다. 수돗물 냄새 나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염소 같은 거 사용하는데 그 염소에 있는 그 냄새들이 싫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물을 자외선 살균하죠. 그래서 수도공사 지나갈 때 자외선 통로를 한 번 지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외선을 살균할 때는요. 그래서 세균이 죽지만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세균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자외선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염소는 가는 길에 걔가 휘발하는 그 순간까지 들어오는 세균을 다 죽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장단점이 있어 우리는 염소 소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으로 물체를 볼 때 사용하는 광선이고요. 적외선은 무슨 작용하냐면 이거 열작용하는 거예요. 햇빛을 쐬면 되죠. 따뜻해요라고 느끼는 건 햇빛에 있는 빛 중 적외선을 여러분들이 맞기 때문에 따뜻해요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쨍쨍할 때 무조건 따뜻해? 아니요. 겨울처럼 햇빛이 쨍쨍하지만 따뜻하지 않잖아요. 들어오는 적외선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외선이 바로 열작용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체온 잴 때 뭐합니까? 비접촉 체온계 쓰죠? 그러면 걔가 너네 몸에서 뭘 감지하는 거야? 적외선 나오는 양을 감지하는 거야. 그걸 온도로 환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서는 지금 적외선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 이제 군대 가면요.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특공대 같은 데 간 사람들은 밤에 야간 침투 훈련합니다. 야간 침투 훈련하면 나도 안 보이지만 상대방도 안 보여요. 그죠? 자, 근데 나는 잘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눈에 적외선 안경을 끼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빨간색. 그래서 체온에 따라서 빨간 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온이 36.5도라서요. 이런 건물들은 그 온도까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빨간 물체가 막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아, 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형태를 알아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전파 영역에서요.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로 쓰는 거예요. 음식 데울 때. 그 다음에 핸드폰 주파수 영역, TV 주파수 영역, 라디오 주파수 영역으로 사용하는 파동들까지, 파장들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과 같은 별에서는요, 모든 파장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뻗어나오고요. 걔네들 중에서 우리가 주로 전파라고 하는 아이들 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빛에 해당되는 아이들, 방사선에 해당되는 아이들도 사실은 태양에서 오는데요. 아세요? 우리는 물리 배우니까 물리하죠. 이렇게 태양이 있고요. 태양 밖에 대기권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있고 지구 바깥쪽에 지구 대기권이 있잖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는 내부에 자기장이 있어요. 됐죠? 네. 하지만 실제로 연구 자석은 있는 거 아니고 외핵에 있는 금속들이 돌면서 그래서 네.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드는 똑같은 형태로 지금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장 때문에 바깥쪽에 전기를 띤 입자들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걸 우리가 전리층이라고 해요. 전리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에는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걸 지구 그냥 자기장이라고 해요. 이 지구 자기장이 지구의 제1차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태양에서 매 순간 핵이 터졌을 때 나오는 방사선이 지구를 향해 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들어오면 지구에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왜? 지구에 있는 그래서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얘네들이 튕겨나가요. 우주로 튕겨나가기 때문에 저 방사선 영역에 해당되는 빛들은 지구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어디까지 튕겨나가요?
대부분 여기까지 살짝 튀어나가고요. 일부 자외선이 들어옵니다. 그 일부 자외선이 들어오는데 얘는 지구에 생긴 2차 보호막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오존층. 거기에 의해서 흡수되고. 그래서 생물체한테 무해한 아이들만 들어옵니다.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까지 도달하는 건 그래서 가시광선과 적외선과 전파의 영역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요. 지표에서요. 그래서 별들을 탐사하고 싶어요. 그럼 탐사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눈으로 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가시광선만 사용했어요. 그 가시광선을 통해서 별을 보는 걸 망원경, 광학망원경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근데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별을 보는 광학망원경으로는요. 별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자료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별들까지도 그리고 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별에서 나오는 다양한 파장들을 막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표에 이렇게 있는 천체를 관측하는 그래서 우리 천성대, 천문대 뭐 이런 데 가면 거기 커다란 망원경 같은 거 있잖아요. 광학망원경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뭐 씁니까? 전파망원경 씁니다. 별들한테서 오는 전파가 지표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파망원경을 통해서 별들로부터 온 전파들을 받아서 그 자료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주로 가면 인공위성에도 망원경이 있어요. 그래서 네, 대표 이게 누구예요? 허블 망원경이죠. 들어는 맞나? 그죠? 허블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 밖에다 설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별들로부터 오는 모든 파장의 에너지가 다 와요. 그 중에서 별들도요. 별들이 뜨거운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 뜨거울수록 고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합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별들을 관측하고 싶을 때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관측하면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온도가 낮은 애들은 빛의 영역에 해당되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감지하는 그래서 네, 망원경을 가지고 탐지하시면 되고요. 온도가 낮은 성운 같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여기까지가 안 나와요.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전파를 이용해서 성운을 관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써요 라고 하면 별거 아닌 얘기들 그래서 191페이지에 보면요 목표 사진 찍을 때 얘네들 써요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자기파의 형태로 보여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도 이거 써요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서 요거 전달되는 형태를 그려놓은 게 195페이지 보세요 195페이지 보시면 그냥 보면 아 이렇구나 별 문제 없어요 195페이지 보면 2번 그림만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화 시키면 됐죠? 그래프화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태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파원에서 파동이 생겨요. 그 파동이 생길 때 전기장이 이렇게 전달되어 나간다고 이게 전기장입니다.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가 세졌다 약해졌다 하면서 퍼져나갈 때요. 자, 그 전기장이 자기장을 유발한다 했죠? 몇 도로? 90도. 그래서 90도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유발됐어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전기장의 진폭이 큰 순간에 자기장의 진폭도 커요. 그래서 세기는 같게 갑니다. 위상은 90도로 뒤집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게 2번 그래프예요. 되겠죠? 하겠죠? 별거 없죠? 네, 그래서 얘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기본 문제도 적용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다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선생님하고 본격적으로 198페이지 갑니다. 자, 198페이지의 내용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잘 필기해 가면서 잘 따라와 보시면 돼요. 파동의 막바지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하고 이제 파동이 나타내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 옛날에요. 빛이 물질이니 파동이니 이거 가지고 논쟁이 거의 100년 가까이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서 우리의 그 유명한 뉴턴 아저씨는 빛이 뭐라 그랬어? 파동. 입자라고 했어. 빛이 입자라고 그랬다가 그래서 영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 빛은 파동이야를 증명해버립니다. 뭘로? 여기는 간섭시험. 됐어. 그래서 빛은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았어요.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파동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성이라는 자체를 고려해 본 적이 없어. 옛날 과학은 뭐냐면 A 아니면 B야. A와 B를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야. 됐어. 네. 자, 그래서 빛은 파동 아니면 입자거든. 둘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그런데 뉴턴이 관측할 때는 빛의 입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어. 그래서 빛은 입자야! 라고 얘기했어. 그랬다가 영이라는 사람이 이 간섭 실험을 하는데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은 파동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은 파동이야? 간섭 나타나잖아? 이거예요. 그랬다가 우리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럴게? 빛은 입자네. 라는 거를 그죠? 밝혀낸 거죠. 뭘로? 광전 효과로. 그래서 방전 효과 실험을 통해서 빛이 입자네라고 하는 걸 알아냈어. 그러고 나니까 간섭 실험을 통해서 파동의 성질이 증명됐는데 광전 효과를 설명하려면 입자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골똘히 생각을 했죠. 그럼 파동이야 입자야? 얘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은 파동이었다가 입자였다가 논란의 여지가 많았는데요. 그걸 종식시킨 게 바로 이 영의 간섭 실험이거든요. 그럼 간섭이 뭔데? 여기부터 시작해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빛의 간섭입니다. 이 간섭은 파동은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파동의 간섭 요거 해보자고요. 파동의 간섭 실험 요거 해보자고요. 간섭이 뭐야? 엄마가 엄청 저를 요즘에 간섭해요.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간섭은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파동은 서로 다른 파동끼리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그 파동과 파동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여기에 파동이 이렇게 있어요. 자,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파동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 가고 있는데 얘는 오고 있으면 됐어. 네, 찰나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겹쳐져 어떤 지점에서 A라는 파동과 B라는 파동이 겹쳐지겠죠. 됐어. A라는 파동과 B라는 파동이 겹쳐집니다. 자, 겹쳐져서 이런 식으로요. A라는 파동과 B라는 파동이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데 이렇게. 됐어. 겹쳐지는 부위들이 생겨요. 겹쳐지는 부위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부위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지점에 두 개의 성질이 다른 파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파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겹쳐지는 부분에서 파동은 어떤 성질이 나타날까? 이걸 설명하는 게 간섭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파동은 이렇게 서로 다른 파동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서로 다른 파동이 만나는 현상을 파동에 뭐가 일어난다? 중첩이 일어난다. 파동이 만나는 걸 파동이 중첩됐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중첩을 했을 때 영향을 안 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파동이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걸 파동에 뭐 간섭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됐어. 근데 그 간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간섭과 무슨 간섭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중첩된 그림 보시면 같은 위상으로 만났어요. 두 번째 중첩된 그림을 보면 반대의 위상으로 만났어요.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데 라고 하면 파동은 에너지 이동이 돼요. 자, 여기 이 순간에 온 이 하얀색 파동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여기에 있었던 매질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매질이 아래로 내려가서 골을 만드는 거야. 됐어. 예를 들어서 여기 하얀색 파동은요, 아래쪽으로 매질을 2m 밑으로 잡아당기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왔다. 근데 빨간색 파동도 똑같이 골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질을 똑같이 잡아당기려는 힘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 2m.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매질은 흰색으로부터도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고 빨간색으로부터도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으니 결국은 이 매질은 어떻게 됩니까? 그 두 개의 에너지를 합한 만큼 매질이 아래로 훅 내려갑니다. 몇 미터? 몇 미터? 4미터 들어가요. 두 개의 힘을 합한 만큼 매질이 아래로 훅 내려갑니다. 그래서 골과 골이 만나면 더 깊은 골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렇다면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더 높은 마루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진폭을 벌어지켜요. 그래서 네 라고 하는 같은 위상끼리 만났을 때요,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거를 보강 간섭이라고 한다. 그걸 보강 간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보강 간섭은 같은 위상끼리 만나서요,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네,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도각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럼 반대 위상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느낌을 잡았죠. 하얀색 파동은 여기 있는 매질을 아래로 2m 잡아 당기려고 하는데요. 빨간색 파동은 마른 것 같기 때문에 얘를 위로 잡아 당기려고 해요. 2m. 그러면 결국은 얘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한 놈은 아래로 2m 내려가지. 한 놈은 위로 2m 올라가지. 그럼 여기 있는 매질은 어떻게 할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가만히 있겠죠. 그냥 여기 그래서 양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럼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합력이 여기 있거든요. 됐어. 그래서 이때는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정지되는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진폭의 크기가 줄어들었죠. 됐어. 이런 식으로 진폭의 크기를 줄어들이는 간섭을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반대 위상끼리 만났을 때 생겨요. 반대 위상끼리 만나 진폭을 감소시키는 걸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됐어. 자, 이런 식으로 만나가지고요. 서로 진폭의 변화를 시키는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간섭이죠. 자, 그래서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더 큰 마루 만들고 골과 골을 만나면 더 깊은 골을 만들고요. 마루와 골이 만나면 상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네, 마치 파동이 안 온 것처럼 상쇄시켜버려요. 됐어? 자, 그래서 만나서 간섭을 줬어. 근데 흰색의 파동은 자기의 방향으로 계속 가죠. 빨간색의 파동도 자기의 방향으로 그냥 가죠. 그럼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두 개가 위치가 교차해요. 얘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가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가겠죠. 됐어. 자, 그러면 만났을 때는 진폭의 변화가 있는데 얘네들이 헤어지면 진폭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 원래 상태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영향을 줘서 변한 진폭으로 바뀔까요? 어떨까요? 그래도 이제 영향 안 줄 것 같은데. 네, 얘네들이 헤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진폭이 4가 아닌 진폭이 2인 상태인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파동은 서로 만날 때만 영향을 주는구나. 헤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구나. 자,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파동은요. 어느 파동이랑 어느 파동이 서로 만났을 때 간섭을 줘요? 모든 파동끼리 다 간섭을 줘요? 지금 여기에 빛이라는 파동도 있고 선생님 목소리라는 파동도 있고 여러분들 몸에서 적외선이라는 파동도 나가요. 서로 영향을 줄까요? 안 줍니다. 그래서 파동은 아무나 만나서 서로 간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똑같은 마루와 주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만나야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쌍둥이를 만날 때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고요. 나하고 다른 아이가 만나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비껴나갑니다. 만약에 서로 영향을 준다면 선생님이 목소리를 크게 할 때나 또는 목소리를 작게 할 때 이 빛의 세기가 변해야 된다고요. 서로 영향 아무거나 준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렇지 않은 건 실제로 소리하고 빛은 서로 파동의 형태가 달라요.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영향을 못 줘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애들은 파장, 됐어? 또는 주기가 같은 아이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요. 그래서 나는 쌤좀 물 좀만 따라고. 그래서 같은 애들이 만나기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파동을 반사시켜요. 그래서 한쪽에서 파동을 일으켜요. 그럼 파동이 가다가 벽을 만나면 그 파동이 되돌아오겠죠. 그래서 파동을 한쪽은 보내고 한쪽은 오게끔 해서 끊임없이 계속 오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간섭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한 번만 그려볼게요. 특이하게 일어나요. 이 간섭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단적인 부분이 뭐냐면 정상관이야. 들어는 봤나? 들어는 봤냐? 왜 간섭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이 뭘 것 같아요?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헤드셋 다 끼고 있죠. 그래서 왜 끼고 있을까요? 시끄러워서 귀망해?
귀마개로 막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서 난청이 생겼대요. 옛날에는. 공항에서 일어나는 사람,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공항이나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너무 커서요. 고막에 진동이 계속 생긴다고. 그래서 난청이 생겨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또는 징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나. 그래서 이렇게 난청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노이즈 캔슬을 합니다. 그 노이즈 캔슬을 하는 방법이죠. 간섭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서 큰 소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나잖아요. 그러면 그 파동을 인지해서 그것과 반대 파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상세 간섭을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상세 간섭을 일어날 수 있게 파동을 계속 쏴줘요. 그럼 그 소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노이즈 캔슬.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헤드셋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성질들이 어디에 있냐면 핸드폰에도 있어서 핸드폰 통화할 때 밖에 소음을 최대로 줄여주잖아요. 이게 노이즈 캔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통화할 때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이게 파동의 간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동의 간섭을 이용할 때요. 자, 우리는 정상파를 만드는데요. 파동이 간섭할 수 있게 내가 보낸 파동을 반사시켜 다시 오게끔 해서 파동과 간섭을 만드는 건데 이때 얘의 주기가 t초라면 그래서 이걸 4분의 1 주기 간격으로 잘라서 그림을 한번 그리는 건데요. 한 번만 하자, 두 번은 못한다. 그래서 한 번만 하자. 이렇게 되는데 자 선생님이 매번 그리면서도 그리지 말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우리 과거에 그런 화학식을 못 따서 일요일 날 비벼서 수업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하얀색 파동이 가는데요. 맨 처음에 하얀색 파동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치죠. 노란색 파동도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치죠. 자, 얘네들의 주기가 t초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0이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t 지난 후, 4분의 2t 지난 후, 4분의 3t 지난 후, 4분의 4t 지난 후를 제가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됐어. 자, 이 중에서요. 한 주기가 t초라면 요거 반원이 뭐예요? 2분의 1t죠. 그러면 요만큼이 뭐예요? 4분의 1t죠. 그래서 요만큼 가는데 4분의 1t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t 지난 후에 하얀색은요. 한 칸 가서 여기서 요네 습으로 나타나요. 가능합니까? 또 4분의 1t가 지나면 또 한 칸 앞으로 가서 그 위상이 그대로 반복되겠죠.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4분의 1t 간격으로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막 이상하게 혼자 그리고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4분의 1t 간격으로 하얀색 파동이 막 앞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노란색 파동도 주기가 똑같이 가겠죠. 4분의 1t에 한 칸씩을 앞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여기로 오네요. 이런 식으로요. 얘는 여기서 여기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네요. 모습 이상하시죠? 자, 여기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네요. 이런 식으로. 느껴? 자기야? DNA가 아니에요. 만나는 점이요. 그래서 만나는 구역을 보시면 만나는 중첩된 위치를 찾아냈죠. 자, 처음에 그 중첩된 위치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보강간섭이 일어나죠. 뭐가 일어날까요? 상세가 일어나죠. 뭐가 일어납니까? 보강이 일어나죠. 뭐가 일어납니까? 상세가 일어나요. 4분의 1t 주기로 일어나요. 그래서 4분의 1t 주기 잘라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결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여요? 실제로 노란색 파동과 하얀색 파동이 만났을 때 얘네들 두 개가 다 보여? 아니죠. 이게 합해서 하나의 파동을 보입니다. 이렇게 진폭이 두 배 커서. 그래서 얘는요. 상세가 일어나죠. 됐죠? 얘 보강이 일어나죠. 진폭이 더 커진다. 이런 식으로. 얘 상세 일어나죠. 그래서 4분의 1t 주기로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상세로 막 갈게요.
그러니까 4분의 6t 지난 후에 뭐야? 그럼 세보세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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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래요. 이런 식으로 따지시면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그 위치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내 눈에서는요. 쑥 올라갔다가 정지됐다가 쑥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됐죠? 자, 그럼 보시면 올라갔다 정지됐다 내려갔다 정지됐다 올라갔다 정지됐다 내려갔다 정지됐다 이거 무한 반복. 네 박자잖아.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되면서 우리가 파동이라는 건 앞으로 전진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되겠어요? 자, 한 지점에서 생긴 이 마루의 형태다. 그래서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있던 마루가 일로 가는 거야. 우리가 파동이 앞으로 전진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미사일. 여기에 있던 위성이 앞에 가서 나타나니까 파동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보잖아요. 됐죠? 자,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보면서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위치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모든 위치가 그 다음 단계의 모양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파동이 이제 움직여서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마치 사람이 가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걸 빨리 돌리면 쓰고 계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네, 이거 필요 없는데. 30 값이 쓰는. 볼까요? 자, 저게 선생님의 그림으로 끊어서 그려서 저런 형태죠. 저거를 실제로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면 저 정상파가 뭔가 느낌이 보여요. 보여요? 지금 두 사람이 흔들면서 파동을 보내고 있고요. 이 사람이 보낸 파동이 여기서 반사돼서 오구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파동이 이제 만납니다. 주기를 짧게. 그거를 이제 슬로우로 찍어놓은 거예요. 잠깐만요. 이 실험 말고요. 언니랑 맨날 앉아서 이런 거 유튜브 볼게요. 선생님 확대해 주세요. 네? 확대요. 매그니타이즈. 이제 돌린다. 이거 보여? 오. 여기 보여? 보이죠? 네. 이걸 이제 조금 더 아저씨가 빨리 돌리실 텐데. 빨리 돌리니까 조금씩 나뉘는 것 같아요, 마치. 아까는 동그라미가 두 개 있었는데 지금 세 개 됐죠? 네. 자, 근데 저 파동이 앞으로 가는 것처럼 지금은 보이는데요. 아까는 파동이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나? 너무 작아서요. 요 사이가 여기 보여요? 네. 네. 우와. 보여요? 신기해.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정도 느낌? 어디서가 제일 잘 보였어? 이 정도 느낌?
이거는 저 순간에 가운데 지점을 마디라고 하는데요. 제가 파동이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그 자리에서 딩 하는 것처럼 보이니?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자리에서 딩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정상파예요. 그래서 정상파는요, 제대로 실험을 잘한 애들이 별로 없어서. 실험 이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험은요, 뭐 실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나오는 게 가장 좋지만,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는 실험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 자소서가 훨씬 좋아요. 거기서 오류를 찾아내는 거죠. 오. 누가 학교 교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이 새끼 공부하는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네요. 대학생들이에요. 실험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저거 돌리는 애들이 석박사 애들이에요. 조교. 정석파가 안 생기는데요, 아저씨들? 네, 잘 안 생기네요, 이 아저씨들. 잘 못하시네요.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림을 10번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편한데, 실제로 파동은요, 네, 내질이 가만히 진동을 안 했던 부분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파동이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정상파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떠냐면, 정상파가 일어날 때 아까 그 그림이 지워졌는데 여기가요,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이제 계속 파동이 중첩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이렇게. 그래서 파동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지점만 드르르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한 지점에서 정지돼서 막 진동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지된 상태로 보이는 파동이다. 그래서 이름이 정상파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부분이 한 번도 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파가 만들어질 때요, 아까 그림을 지워서 자기 그림으로 보세요. 자, 한 번 고정되어 있는 마디가 생긴 부분은요, 그래서 4분의 1t 간격으로 그림을 그려도 언제나 그 부분은 올라가지 않고 계속 정지되어 있는 마디가 생기는 지점이 생겨요. 됐어? 자, 이렇게 마디가 생기는 이 지점들이 생기게 되면서 얘는 한 번도 여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됐어요? 네, 이렇게 마디라는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진폭이 2배 커진 이 부분을 우리가 배라고 불러요. 배. 여기는 마디. 그래서 마디와 배가 무한 반복이 돼서 막 이렇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나아가는 파동의 형태가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떨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상파예요. 이게 두 개의 파동이 간섭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정상파라고 하는 서로 진폭을 상쇄시키거나 보강하는 이러한 파동의 간섭은요, 얘가 파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질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질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섭들을요, 실험을 통해서는 봤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파동의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자소서 쓸 때 아이들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수조를 위에서 갖다 쳐요. 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물이 이렇게 있어요. 수면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딱 두 군데에다가 물을 탕탕 그래서 젓가락이든 뭐든 이용해서요, 거기를 계속 진동을 주기적으로 똑같이 뚱뚱뚱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동이 생깁니다. 여기를 하나의 파워 S1, 여기도 하나의 파동이 생기게 해요. S2. 그래서 두 개의 지점에서 동시에 파동을 똥똥똥똥 이 기계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파동을 일으키면 첫 번째 S1에서 생긴 파동이 물결이니까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요. 그러다가 S2 거는 겹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요. 그리고 S2에서도 파동이 생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이렇게 퍼져나가면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처럼 특정한 부분에서 두 개의 파동이 만나잖아요. 여기서 간섭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는데 어떤 지점은 마루와 마루가 만나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데 물결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요, 여기서 이렇게 햇빛이 온다. 이렇게 햇빛이 오면 이 물결에서 마루 부분은 뭐니? 이게 볼록 렌즈예요. 빛을 모아요. 맞아요. 파도가 그 자체가 렌즈가 되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마루 부분은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느리네. 이렇게 잔잔한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는 곳을 보면 특정한 부분이 반짝반짝하죠.
됐죠? 반짝반짝하죠. 거기가 어느 부분? 마루 부분이에요. 빛을 모아서 그래요. 거기는 유독 밝힌 거예요. 그래서 고는요. 이 자체가 빛이 이렇게 오면 이 빛을 뭐하니까 퍼뜨리는 온몸면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루와 골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더 큰 마루와 더 큰 골이 되면 빛을 모으고 퍼뜨리는 성질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확 치면요. 어느 부분은 되게 밝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하얀색 물보라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은 깊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생겨요. 거기가 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때 더 커지면 그 효과가 더 나타나는데 어떨 때 더 커져요? 마루와 마루가 만날 때. 그래서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더 큰 마루가 되잖아요. 골과 골이 만나면 더 깊은 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서 두 개의 파원을 만들어서 두 개의 파동이 중첩되게 만들면요. 특정한 부분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특정한 곳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강 간섭도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부분은 됐어. 네, 여기가 우리 눈에서 보면 더 밝은 부분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골과 골이 만나면 어두운 부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마루와 골이 만나면 서로 상쇄시켜서 수면의 높이가 똑같잖아요. 일정하잖아요. 그럴 땐 중간 밝기가 나타나.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어디냐면 199페이지 봐보세요. 199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단원을 할 때는 실험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환경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책을 좀 이용해 보시면 돼요. 이 그림 보여요. 스카치 테이프가 있는 사람. 저요. 우와, 그걸 왜 들고 다녀? 네? 오. 아. 네. 이걸 왜 들고 다니냐? 꼬맹이가? 더 잘 보여요? 해볼까요? 오. 원래는 스크린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스크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두 개의 파원에서 물결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결이 막 일어나서 가고요. 여기서 물결이 막 일어나서 가면서 두 개가 만나는 거죠. 자, 만나는데 여러분들은 책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199. 199페이지예요. 19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났을 때 보시면 거기에서요. 유독 더 밝아 보이는 선들이 보여요. 밝아 보이죠? 그죠? 이게 마루선이에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보강간섭이 보여요. 밝아 보여요. 여기가 유독 밝게 나타나죠. 자, 유독 밝게 나타나는 선들이 있어요. 이게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더 큰 마루를 만들어서 더 볼록 레인지인 걸 만들어낸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그 가운데를 보면 그래서 유독 어두워 보이는 부분도 보여요. 이건 골과 골이 만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깊은 골을 만들어서 빛을 더 많이 퍼뜨려요. 그래서 네 라고 하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됐죠?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돼요. 됐죠? 근데 보강과 보강 사이에 보시면 여기 밋밋한 부분이 있고요. 밋밋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상세 간섭이라서 수면의 높이가 일정한 부분이에요. 마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결은 보강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상세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선생님 조금 있다가 이 상세 일어나는 부분이 보강으로 바뀌어요? 아니요. 상세가 일어나는 라인은 계속 상세만 일어나요. 그래서 보강이 일어나는 부분은 계속 보강이 일어나요. 대신에 지금 밝았던 부분은 조금 이따 뭐 해줘요? 어두워질 거예요. 그래서 마루가 골로 골이 마루로 바뀌면서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지만 됐죠?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할 거고요. 하지만 보강이 일어나는 위치가 상세로 바뀌지 않고 상세가 일어나는 위치가 보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라고 하면 이 보강과 상세가 일어나는 위치는요.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여기에서 파동이 발생
발생한 지점에서 선생님 여기 보강을 하죠? 네. 저 S1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S2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의 거리가 10cm야. 여기까지의 거리는 14cm야. 그럼 둘의 길이 차이가 얼마예요? 라고 하는 14에서 10을 빼시면 4 나오죠. 라고 하는 둘의 그래서 파1에서 그 지점까지의 거리차를 구해서 그 거리의 차를 구하면 이거를 우리가 델타라고 표현하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경로차라고 표현해요. S1에서 여기까지 올 때 경로와 S2에서 여기까지 올 때 경로의 차이, 경로차라고 하고 델타라고 써요. 경로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로차가 4cm야, 5cm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4cm라는 이야기가 얘가 만든 파동에 그래서 파장입니다. 파장. 그래서 경로차가 정확하게 파장의 정수배가 나는 부분은 언제나 보강간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경로차가 아예 없거나 경로차가 한 파장만큼 차이가 나거나 경로차가 두 파장만큼 차이가 나거나 경로차가 세 파장만큼 차이가 나거나 네 파장만큼 차이가 나거나 이런 식으로 두 파원에서 떨어진 거리가 경로차가 그래서 파장의 정수배만큼 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래서 보강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보강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보강? 보강? 근데 우리 아까 배웠죠? 보강 다음에 뭐 있어요? 상세. 상세죠. 그 상세는 어디예요? 경로차가 없는 곳과 한 파장 사이에 정확히 가운데 얼마? 2분의 1 남다. 경로차가 2분의 남다인 곳은 상세가 되나요? 여기가 얼마예요? 2분의 3 남다. 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낼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의 보강에서 그 다음 보강까지가 저 파동의 한 파장이에요. 됐어요? 카트 일성이 반복되는 그 사이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빛도 파장이 있다면서. 근데 빛의 파장은 어떻게 재? 그걸 스멜은 영이라는 사람은 간섭을 일으키는 거야. 간섭을 일으켜서 보강간섭과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는 눈에 보이잖아. 그거의 거리 차이를 보여. 그러면 이게 파장길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요. 보강상세, 보강산세가 반파장 차이로 반복되는 거예요. 물리는요. 이걸 일일이 외우기 싫잖아요. 이거 일반식만 들으면 좋잖아요. 됐어? 그래서 이걸 보고요. 영이라는 사람이 일반 팁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네 규칙성이. 이거 일반식이 뭘까요? 2분의 남자의 2m이에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은 2분의 남자의 2m이고요. m은 0부터 1, 2, 3 순서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남다. 보이죠? 보강. 3, 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순서가 뭐냐면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순서예요. 내가 구했는데요. 됐어? 이거 나왔어. 이거 몇 번째 보강간섭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2분의 남다의 2m인데 여기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4남다가 나왔는데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니? 4지만 원. 네, 4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건 네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됐니? 자, 그러면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의 일반식은요. 2분의 남다의 m 플러스 1. m은 똑같이 0부터 1, 2, 3 이거고요. 2분의 남다 그래서 상세간섭이 몇 번째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순서예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그래서 영이라는 실험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결은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게 마루로 보강이면 밝게 보여요. 골로 보강간섭이 일어나면 아주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은 수면의 높이가 일정하니까 여기는 그래서 평범한 밝기로 보여요. 중간 밝기로 보인단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보강이 일어나고 있고 상세가 일어나고 있고 보강이 일어나는데 마루로 보강이 일어나는지 볼로 보강이 일어나는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이라는 사람은 물결만으로 하지 않고 뭐로도 했다? 빛으로 했다. 빛. 됐어.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실험한 게 200, 200.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200, 200이 여기 어디입니까? 200이요. 근데 201페이지를 보시면요. 빛은 이거 물결이고요. 빛일 때는요.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요. 마루로 보강이 일어나던 볼로 보강이 일어나던 무조건 같아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떻게 보여요? 헷갈리지 마세요. 물결하고 빛은 다릅니다. 물결은 보강이 일어날 때 더 어둡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빛은 골로 보강이 일어나던 마루가 보강이 일어나던 보강이 일어나는 부분은 무조건 밝게. 그리고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상세 간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밝았다가 그 다음 밝을 때까지가 몇 파장? 한 파장 차이예요. 그래서 빛의 파장을 구하기 위해서 간섭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섭 실험을 할 때요. 옛날에 영이라는 사람이 1900년도 초기에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빛의 상세 실험을 간섭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광원 정체는 뭐밖에 없어요? 양초, 촛불이요. 그래서 앞으로 촛불을 이렇게 펴가지고 그거 가지고 빛의 간섭 실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초에서 빛이 나온대요. 빛은 그래서 다양한 파장의 빛들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짧은 빛부터 긴 빛까지. 됐어요? 물론 태양처럼 다양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다양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다 나오면 여기서 간섭이 파장마다 다 일어나니까 여기가 그냥 전체가 하얘 보여요. 그래서 전체가 하얘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간섭 실험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다양한 파장 중에 하나의 파장만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단일 슬릿을 뚫어요. 슬릿은 구멍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그래서 단일 틈을 뚫어요. 그래서 맨 앞에 단일 틈을 하나 뚫어서 한쪽만 구멍이 생기게 해요. 그러면 빛이 나갈 때 하나의 파장만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필터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파장만 걸러내서 그 파장이 가는데,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일어나요? 회절이 일어나죠. 하나의 틈을 통과한 거잖아요. 하나의 파장이. 그러면 여기서 통과하면서 얘가 뭐합니까? 회절하죠. 회전을 해서 빛이 이렇게 나가면서 됐죠. 두 번째 구멍을 양쪽에 뚫었어요. 이건 이중 슬릿이라고 불러요. 단일 슬릿, 이중 슬릿. 그래서 두 개의 구멍을 뚫어놓은 곳에 빛이 각각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가 들어갑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중 슬릿을 통해서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요 점에 왔을 때 얘네들이 밝은 무늬를 만든단 말이죠. 자, 요 점까지는요. 여기에 있는 S1으로부터 이렇게 왔어요. S2로부터는 이렇게 와서요. 둘의 경로 차이가 생기겠죠? 됐죠? 경로 차이가 얼마만큼 생길까요? 라고 하면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리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수선에 발을 내리면 요만큼이 바로 경로 차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경로차가 생깁니다. 이 경로차를 통해서 우리가 파장을 볼 수 있다고요. 됐죠? 네, 그랬을 때요. 요때 자기 그림 보세요. 여기가 이제 그림이 자꾸 눌려가지고. 자, 보시면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자,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은 뒤로 놓을 거고요.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은 뒤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로차를 알기 위해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D와 경로차 사이에 이루는 각도를 세타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세타로 놓으면 그래서 이 경로차는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죠. 요거죠. 됐죠? 네. 그러면 얘는 뭐겠습니까? D 사인 세타라고 거기 써있네요. 보이세요? D 사인 세타가 되는 거겠죠? 이 D 사인 세타가 바로 경로차. 그래서 이 경로차를 이용해서 파장을 구할 건데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두 슬릿 사이의 간격에 비해서 여기 됐어. 네, 이중 슬릿으로부터 상위 매치는 여기까지의 거리는 거의 먼데로 멀다 생각하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먼데
이 길이에 비해서 이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림 안에 넣다 보니까 이 길이를 짧게 그린 것 뿐이야. 어마어마하게 크죠. 맞아?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중 슬릿에서 빛은 어떻게 나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중 슬릿에서 빛은 사실은 거의 평행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거의 평행하게 이렇게 나가요. 근데 얘가 무한히 멀리 가다 보니까 그래서 별로 각도의 차이가 없는데 얘가 무한히 가다 보니까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지점에서 점점 그래서 가다가 한 지점에서 만나요. 이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라지엘이야. 됐어? 그리고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이 각도가 세타인데 여기가 90도인데 요게 경로차야. D 사인 세타야. 이렇게 써는 거예요. 요게 D고 됐어?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해서 뭘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면 됐어? 평행선을 이렇게 그리면 보면 여기가 세타면 어딘가가 세타야. 어디가 세타냐? 닮은 꼴. 기억이 어디가 세타냐면 여기에서 어디야? 지각 그 아래 지각 그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세타예요. 우와. 맞아요. 그러면은 이 자체가 뭐예요? 또 다른 직각삼각형이죠. 네. 닮았네. 닮았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난 각도가 잘 안 보이더라고. 요게 세타예요. 그럼 보면 D 사인 세타에서 세타는 뭐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높이. 빗변분의 높이. 그럼 빗변은 이거잖아. 높이는 이거고. 네. 그래서 이때 이 높이 부분이 뭐냐면요. 사실은 여기서 밝은 곳과 그래서 그 다음 밝은 여기까지 여기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x로 넣은 거예요. 이게 높이가 x예요. 자, 근데 너네 알아요? 삼각형이 무한히 이게 엄청나게 각도가 자꾸 무한히 크다 보면 이게 직각삼각형이긴 한데 빗변의 길이나 밑변의 길이나 이 차이가 별로 없었지. 없어요. 이게 탄젠트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없어서 요 길이가 D면 사실은 요 밑변 길이가 짧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D로 놔도 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과학에서는 그냥 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 길이가 L이면 얘는 L보다 더 커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어. 그 얘기야. 그러면 요 길이도 그냥 L로 놔도 무방해. 됐어. 이런 거야. 이 길이가 있는데 이것도 L이야. 이렇게 놓겠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D 사인 세타를 D 돈이 L분의 S 이렇게 놓겠다고. 됐냐? 네. 이게 경로차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로차를 얘기한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D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L분의 dx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게 바로 두 파장 차이면. 그래서 얘가 이 람다잖아요. 그래서 또는 요거를 간격을 줄여서 한 파장으로 만들면 람다잖아요. 그래서 람다를 정리할 수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스넬이라는 사람, 그 영이라는 사람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경로차가 이제 람다만큼 나게끔 할 거라서. 그럼 어떤 식이 나와요? 이 식이 바로 람다를 구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장을 구할 때 우리가 주로 이렇게 구한다. 경로차와 파장 사이의 관계를 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파장을 구하는 거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어려울 때 이렇게 간섭 실험을 통해서 밝고 어두운 요 간격을 통해서 한 파장의 비가 얼마인지를 예측했어요. 그런 얘기.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얘의 간섭 실험이고 이렇게 빛이요. 자, 단일 슬릿에서도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간섭 무늬가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누가? 빛이. 그래서 빛은 보다 파동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증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영의 간섭 실험까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넘기시면 203페이지에 그래서 정상파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간섭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게요. 204페이지야. 나 그 영화 제목 몰라. 근데 되게 유명한 파란 사람. 아바타. 색깔이 얘였대요. 아바타에서 사용한 색깔이 이랬는데요. 얘가요. 모르포나비? 근데 얘는 실제 색깔은 이건 아니고요.
나비의 날개색을 보면 저 색깔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얘가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색깔이 저거예요. 빛의 간섭에 의해서 저 색깔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로코 나비의 간섭 색깔을 통해서 그 아바타 사람들 그 주변의 환경들 이 색깔을 이거를 상안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간섭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요. 비누 거품을 막 내세요. 비누 거품을 막 내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유리판 위에 비누 거품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비누 거품이 중력이 되죠. 그러면 어느 부분은 이렇게 두껍고 어느 부분은 얇고 이렇게 두께가 달라요. 네.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데 직접적으로 반사된 빛도 있고요. 자, 이 비누 거품 속으로 굴절됐다가 반사돼서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있죠. 네. 두 개의 파동이 여기 중첩된 거예요. 그래서 중첩되는데 요 두께에서 중첩이 되냐, 요 두께에서 중첩이 되냐, 이게 파장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께에 따라서 파장의 길이가 다른 애들이 중첩이 돼요. 그러니까 요 두께에서 중첩됐을 때,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빛은 정해져 있어요. 빨간 노초, 파란 노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비눗방울의 두께가 다르면 됐죠? 중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 남, 파, 초, 노, 조남, 파초, 노빨, 보남, 파초, 노빨 반복돼서 나와요. 두께에 따라서. 그래서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비눗방울도요. 여기 보시면 어느 부분은 빨간색이고 어느 부분은 파란색이 이거잖아요. 왜요? 비눗방울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비눗방울의 두께가 어디나 다 일정하면 같은 색인 거예요. 근데 비눗방울의 두께가 여기 두께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두께에 따라서 파장의 중첩이 일어나는 빛의 파장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빛들만 중첩돼서 그 색깔을 보이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비눗방울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중첩되는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 이렇게 얇은 막을 통해서 빛이 반사되기 때문이다. 얇은 막 효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잠깐만 끊었다가요. 뒤에 있는 문제 몇 개만 풀고 끝내드릴게요. 10분만 끊었다가요.